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시장에 큰 태풍이 시작된다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임 금융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현재 은성수 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인가,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명이 된 거예요. 야, 금융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 지금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전한 실용 질서와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승범 내정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7월 금통위에서요,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바로 고승범 위원이었습니다. 자, 2020년 7월 금통위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됐죠. 여기서 살펴봤더니 고승범 위원이 강력한 어조로 즉시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 확대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주상영 의원과 좀 대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금융위원장 지명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7월 의사록으로 밝혀졌던 고승범 내정자의 가계부채 시각 때문에 그렇죠. 자,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됐냐, 좀 어제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요약만 드리면요,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과열됐고 정부의 부채 억제책이 효과가 없는 수준까지 됐다. 그리고 현재 부채 수준도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금리 정상화 타임을 놓치면 부채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올리지도 못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시각을 가진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임 금융위원장 의지에 따른 대출 환경의 변화 부분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앞으로 대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자, 강력한 매파 이탈에 따른 향후 금통위의 통화정책 변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임 금융위원장 의지에 따른 대출 환경 변화 부분, 현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금융위원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증한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봐요. 2020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7.9%, 그리고 2021년에 가계부채 증가세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8, 9%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관장하는 금융위원장이 제대로 대처를 했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2020년에 신용대출로 발생한 자산시장 과열이 있었어요. 신용대출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신용대출이 급증했냐?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은행 간 한도 및 금리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엔 참고로 가서 신용대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그냥 가지도 않고 여기저기 금리 비교하면서 대출하다 보니까 은행 간의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도도 많아지게 되고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큼 낮아졌던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대출을 해줬냐? 연봉의 200에서 300%까지 그냥 대출해주네? 그러면은 부부 맞벌이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4억까지 그냥 땡겨서 자산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됐냐? 고소득 맞벌이 직장인의 초고가 아파트 갭 투자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영끌 투자가요, 단순하게 내 집 마련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직장인을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 갭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겁니다. 본인은 월세 살고 이런 식으로 갭 투자에 나선 거예요. 거기에 신용대출 한도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비중이 급증을 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고 많아야 3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수준까지 갔다? 4, 50% 수준까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신용대출은 이렇게 한도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대출이에요. 왜? 금리 인상 충격을 100%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만약에 기준금리 1% 오르면은 기준금리 오른 만큼 대출금리 올라갈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금 수요 상황과 장기적인 금리 전망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 오른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0.5, 0.6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신용대출은 그대로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렇게 작년에 신용대출이 폭등을 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참 대출 증가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야, 신용대출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유동성을 회수하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세상에 어떤 자영업자가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겠습니까? 자영업자 이렇게 대출 안 해줘요. 이런 자영업자들은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죠. 세상에 어떤 은행이 자영업자한테 1억씩 신용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대부분 고소득 직장인들이 이런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자산시장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자, 결국 뒤늦게 11월 신용대출과 부동산 매매를 연관하는 첫 번째 규제가 나왔습니다. 11월 13일 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왔죠. 이 자료는 저희가 쇼킹부동산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은요.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초과할 경우에 해당 차주가 1년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도 폭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만 무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9.5%가 나왔어요.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 1분기만 이랬냐? 2분기도 비슷한 금액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는요,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급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상반기 때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폭증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3에서 4%대로 관리를 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DSR 규제가 확대가 됐거든요. 규제 지역에 6억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받는 차주들은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 금융권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럼 풍선 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냥 금융 행정 지도만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 방안이요. 가계부채 크게 증가시켜놓고 뒤늦게 대응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뒷북 정책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과열에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의견 조율 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계부채 규모를 키웠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에 신임 금융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성향을 지금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지목한 것 자체에도 이런 목적으로 지명했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대출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또 하나 이슈를 살펴봐야겠죠. 바로 가장 강력한 매파 이탈에 따른 향후 금통위의 통화정책 변화 부분이죠. 가장 매파적인 위원이 이탈해서 앞으로 금리를 좀 덜 올리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는 좀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야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나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아무래도 좀 비둘기적인 성향이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자, 현재 매파적인 성향을 띠는 금융위원회 변화가 일어날까? 왜 매파적으로 보냐? 7월 금통위의사회로께서 6명 중 5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하고 나서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 인상 시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나가버리면 좀 비둘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승범 위원을 누가 지명을 했을까요? 이주랑은행 총재가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임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처음 지명됐을 땐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지명됐고 그 이후에 한국은행장 추천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주랑은행 총재가 최근에 이 고승범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에 이제 기자간담회 보면요. 고승범 위원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랑은행 총재도 자기의 임기 전에 어느 정도 금리 정상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차기 금통위원도 매파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통위 매파적인 성향을 띠는 금통위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자, 고승범 현 금통위위원회 금융위원장 내정은요.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매파적인 성향을 강한 고승범 위원을 지명한 것 자체가
가계부채 대책에 더 강하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야, 청와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카드도 다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만한 지명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쇼킹부동산 자료실에서 오늘 올라온 내용도 같이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